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는 대한국 수출 규제 문제의 위법성을 다룰 1심 패널 설치에 대한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피소국인 일본의 반발로 1차 회의를 통한 패널 설치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 29일 2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표정은 매우 굳어졌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피소국의 의견과 상관없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패널 설치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눈물겨운 반대에도 대한국 수출 규제 패널 설치가 확정되자 일본은 매우 난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는 20일 WTO 본부에서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 일본은 WTO 절차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 본다며 모순이 섞인 언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이 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을 향한 도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도둑이 재발절인 모습이죠. 겉으로는 유감스럽다, 실망스럽다,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반응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제야 다급히 맞대응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WTO 패널 설치가 발표된 당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에 국제소송 전담부서 경제분쟁 처리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 안보 정책을 맡는 경제반 인원 역시 현재 20명에서 내년 5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선언하며 WTO 패널 절차의 전개가 당혹스럽다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급작스러운 준비 태세에 들어간 것은 WTO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미 한국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전적이 있고 수출 규제 사안에 대해서도 일본에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당시 일본 측은 WTO 1심 판결에서 자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가 2019년 역전패를 당한 전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한국의 조선업 지원 제도 제소권마저도 일본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은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에 1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고 일본은 시장 질서 왜곡이라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20년 2월에는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 일본 조선업이 피해를 봤다는 논리로 추가 제소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7월 2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일본 조선업 금융지원 정책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정책금융기관이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 해운사에 선박 건조 비용을 지불하면 이 해운사가 일본 조선업체의 선박을 발주하는 구조입니다. 건당 수천억 원의 지원금이 사용되며 이 구상은 총리 관저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WTO에서 일본의 입장은 여러모로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감행했다는 소식에 일본인들과 각 정부 부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업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한국을 대체할 기업들은 차고 찼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자신들이 했던 발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알게 모르게 한국산 장비만을 고집했던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지난 6월 발표된 전세계 슈퍼컴퓨터 탑 500에서 일본 후지츠가 만든 후가쿠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가쿠 슈퍼컴퓨터에는 1초당 538GB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는 이론상 2시간짜리 영화 110편을 1초 만에 처리하는 삼성전자의 HBM2 초고대역 폭 메모리가 30만 개 이상 탑재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2월달에 내놓은 신제품이죠. 후가쿠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자존심을 걸고 개발한 슈퍼컴퓨터인 만큼 삼성전자 메모리가 탑재되었다는 것은 일본조차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 메모리 시장은 2018년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의 매각으로 마이크론과 WD, 삼성과 하이닉스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이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미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삼성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판단과 미국과 중국이 최근 후가쿠의 2배 성능을 가진 오로라 등의 슈퍼컴퓨터 개발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업계 원탑 업체를 바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메모리들은 특히 저전력을 사용하면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전력대 성능비 높은 제품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보다
미세화된 공정에 고난도 적층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자존심인 슈퍼컴퓨터에 한국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인데도 일본은 여전히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대한국 수출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 몰락이라는 역효과를 호되게 당해놓고서도 아직까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언행 불일치를 일삼는 일본이 이후 한국과의 WTO 소송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심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상 큐시였습니다.